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진행의 김규빈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도 이제 1년 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자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변화도 좌우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 모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민선 7기와 8기 동안 변화와 발전을 꾀했고 그리고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지나온 동구의 시간과 그리고 동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동구민이 묻고 임택 구청장이 답하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동구민이 묻고 임택 구청장이 답하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임택 동구청장을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청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새해 인사 겸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고 또 그 민주주의를 우리 시민들이 지켜낸 역사적인 또 순간이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던 작년 한 해였는데요.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뜻하는 바를 꼭 이루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깥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만은 그래도 동구는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약간은 따뜻한 감수성 있는 정책들 또 이웃이 있는 마을이라든가 행복한 동구라든가 이런 기치를 예.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선 동구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네. 구도심 네. 그리고 좀 낡은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네. 동구가 정말 살만하고 찾을만한 도시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변신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변신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유일하게 5개 자치구 중에 최근 한 3년간 인구가 증가를 했고 예를 들어 뭐 청소년 8세에서 16세, 7세 청소년 인구도 한 12% 증가했고요. 네. 또 청년 인구도 우리 광주의 청년 인구 평균이 26% 정도 되는데 네. 22년부터는 우리 동구가 청년 인구가 1위로 인구 비율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오. 이런 것처럼 많은 살만한 곳 또 찾을만한 곳으로 변화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인문도시를 지향하면서 정책을 펴왔는데 네. 인문도시로서의 동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동구하면 그 인문도시 동구 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동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 관광, 체류형 도시의 기반을 구축한 지난 7, 8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게 하는 꼼꼼한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 생태계, 4차 산업에 맞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던 민선 7, 8기였다. 특히 이제 8기에 그런 점들을 많이 이루어낸 네.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자평해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관련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한 6년 정도 지속을 시켜 오신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인문도시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현재의 시대적 과제가 뭘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차별화, 네. 특성을 살려내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인데 그런 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도 산업 성장을 해오면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빈곤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노인 빈곤율, 그리고 양극화 현상. 무엇보다도 이제 매년 발표하는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 지수가 네. 55위에서 60위권에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점은 정신적 빈곤을 말하는 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삶의 질, 정신적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점이 도시가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욕구는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네. 의식주 문제에 주로 이제 욕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아를 실현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막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행정이 다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문이나 문화적 예술적 활동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저는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저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어느 도시 한 곳 하면 그 도시의 특징이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안 나죠. 비슷비슷하게 맞습니다. 느껴지는데 네. 우리 동구의 경쟁력을 어디서 삼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과제와 함께 동구가 갖고 있는 인문적, 문화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동구는 충분히 인문도시로서의 지향하면 243개 지자체 중에 동구는 인문도시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인문도시를 이제 열어가야겠다는 건데 인문도시의 방향은 크게 5가지입니다. 네. 우선 이제 인문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네.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갖추는 건강한 도시. 세 번째는 이제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도시.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는 자부심이 있는 공동체에 대한. 네 번째는 이제 젊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넓혀주고 이들 미래 세대들이 다양한 꿈을 키우게 하는 게 저는 인문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게 우리 그 동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5학년 학생 통기타 교실을 한다든지 네. 인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 중학교 학생들의 인문 글로벌 지도자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항일 독립 유적지 이렇게 보내는 활동이라든지 네. 어르신들이 살아온 자서전 활동을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왔고요. 그다음에 인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고, 근데 이제 인문도시의 출발은 책 읽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구는 이제 책 읽는 도시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성찰, 그 책을 통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또 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고 더 행복한 도시일까 이런 걸 함께 생각하고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도시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책 읽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매년 한 4,000권의 책을 약 4년 동안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14,000권의 책을 매년 저희가 100권의 권장도서, 10권의 추천도서를 청소년, 성인, 유아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요. 또 그런 책들은 우리 동구에 있는 동네 책방에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네.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광주가 책 읽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책 읽는 도시를 통해서
인문도시를 만들어 온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인문도시 동구는 착착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예. 안정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또 바라고 계실 텐데 예, 예. 거기에 대한 준비, 특히나 이제 신산업 육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또 해오셨는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맞습니다. 한다면 그 새로 어떤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동구는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 면적 중에 78.8%가 그린벨트라 임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단이나 제조업 이런 걸 갖추기가 쉽지 않은 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렇죠. 또 도소매업이 주로 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뭘까? 저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신산업 경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특히 강주는 이제 AI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리한 여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 저희한테 유리한 여건은 어느 자치구도 갖기 힘든 대형 종합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조선대병원이 있고 반경 한 2km 안에 기독교 병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가 상당히 장점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I 헬스케어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2021년과 2023년까지 저희가 약 7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 스타트업 기업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약 7,000개 유전자를 공여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의료기기도 만드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120억 정도 투입해서 네. AI의 집적화 단지를 이제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이미 이제 대인동 일대 2개의 AI 창업 캠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도 들어오려고 대기 중인 기업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올해 이제 재정 확보를 잘 해서 이 AI 헬스케어 복합 컴플렉스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세계적인 AI 헬스케어 기업들을 만드는 게 그래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찾아오는 동구를 만드는 거죠. 네. 우리 동구를 사람들이 찾아드는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작업들을 민선 8기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꾸준히 해왔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예,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 전국에서 이 작은 도시에서 사회적 기업 비율이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드는 게 우리 또 동구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 비전으로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충장로라든지 금남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활력을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것 이것들을 잘 결합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정주하는 사람들의 인구도 따지긴 합니다만은 오고 가는 사람들 또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맞습니다. 하는 생활 인구까지 다 예, 예. 체크를 합니다. 예, 예. 동구도 그래서 이제 많은 생활형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체류형 관광도시라든가 문화체험 관광도시로 할 수만 있다면 그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예. 지금은 이제 인구 개념을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 아까 말씀하신 네. 관계 인구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이미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이제 정주에 했던 인구를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 동구에 와서 최소한 4시간 이상 체류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마 재정 지원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중 주소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지금 이제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거주하는 지역 말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예를 들어서 가끔 내려와서 이제 전원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체류하는 도시에 주소를 두는 복수 주소지를 이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양쪽에 다 낸다든지 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그런 배경인데요. 우리 동구가 앞으로 이제 야간 관광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체류 인구를 많이 늘려서 지역의 활력, 골목 상권의 활력, 뭐 대인시장, 남강주시장, 충량로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볼거리들이 있어야 되고 체험거리들이 있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머물러야 될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동구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ACC도 있고 5.18 민주광장부터 시작해서 전일빌딩 245, 맞습니다. 예. 무등산도 끼고 있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동구는 자원은 잠재적 자원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를 그동안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를 사람들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관광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규모 막 관광버스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개인 단위, 가족 단위, 소규모 관광이 많습니다. 무등산의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찾는 1위가 북한산이고 네. 2위가 지리산이고 3위가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이 250만에서 300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60% 이상이 정심사, 즉 동구 일대로 다 유입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문화전당 연간 뭐 작년에는 거의 300만 육박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뭐 이번에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더 우리나라 분들도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잠재적인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3대 축으로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권을 중심으로 충장동, 금남로, 동명동, 그래서 골목관광, 그다음에 5.18과 관련된 사료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광,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야간에 볼 수 있는 빛의 분수, 빛의 읍성,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정도, 5월 정도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아시아 5.18 광장 지하에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하 상가. 네. 여기 비어 있는 상가들을 저희가 AI하고 미디아트와 결합된 관광 플랫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의 미술 교육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아마 국내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유료화할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축은 이제 무등산인데요. 네.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이제 마스터 플랜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게 예술 전목 야행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8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정심사 뒤쪽 일대에 있는 춘설차밭, 녹차밭을 복원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의제 선생, 오방 채용종, 서가 채원순 선생님들의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문화예술 활동하셨던 분들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무등산입니다. 네. 문향정, 관풍대, 춘설차 공방 이런 것들 전부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무등산에 오신 분들이 그냥 산만 오르고 딱 가버리시는데 여기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냥 잡아놓겠다. 네. 그런 전략으로 명상할 수 있는 것, 차 마실 수 있는 것, 네.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2027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하순 넘어가다 보면 N편에 옛날에 우리 이색 매립장이 한 4만 평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수소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민작 국시 구비에서 850억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를 한 또 2, 3만 평을 예술을 접목한 H파크, 수소도시니까 수소의 H2, 네. 힐링, 네. 휴먼 네. 이런 이제 가칭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광주를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고요. 세 네. 번째는 이제 지산 유원지권인데 여기는 이제 민간이 이제 개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신앙파크 호텔을 광주시가 매입을 했잖아요. 네. 여기를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시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축과 그다음에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술적 역량을 잘 결합을 시키는 저희가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동구의 관광 브랜드는 예술여행 동구랑입니다. 예술여행 동구랑. 예, 이 예술여행 동구랑하고 작년에 저희가 판매했던 아트랑이라고 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관광 이제 플랫폼입니다. 네. 이걸 결합해서 작년에 상당히 이제 한 7천 명이 가입을 했는데요. 네. 가맹점도 가입하고 소비자도 가입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 그 7대 관광 코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3, 4년 후면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조용한 듯 하셨는데 지금 네. 안에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듣고 계시는 우리 함께하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먼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림이동에서 온 박미양입니다. 동구가 지금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수도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보육이나 뭐 교육이나 인프라 등 생활, 그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 등 정책에 대한 그 사례나 뭐 정책이나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가구 수가 늘어나면 예. 예를 들어서 아이가 또 그렇죠, 예,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교육적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아주 핵심을 찔르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예, 뭐 우리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무슨 아파트라든지 주거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정주 여건 중에 하나는 보육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애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보육이고 이제 교육 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다면 이제 민선 7기 18년에 출발할 때 공립 그 어린이집이 2군데였습니다. 네네. 지금은 15군데로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과 공동 육아 나눔터도 한 새롭게 2군데를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그 놀 수 있는 지원동 나가다 보면은 육아숲을 저희가 또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수동의 푸른마을 공동체 센터에 네.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했고요. 또 영유아 0세 또 12개월 이하의 임산부 출산하신 분들에게 맘택시라고 그래서 병원을 이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와서 우리 구에 없었던 구립도서관 책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인데요. 네. 이 책정원도 일종의 보육 요건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교육 요건과 관련해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도 제가 새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통기타 교실이라든지 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중학교 인문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했던 것도 다 교육 여건을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더 나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뭐 저희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방송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홍보하는 것도 예,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정책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예, 홍보하시는 예. 것도 광주MB 씨랑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예, 질문하실 분, 예, 뒤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지산 1동에서 온 문병로입니다. 네, 먼저 저희 청장님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주민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 동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모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고향사랑 기부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모여진 기부금을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에 앞으로 활용을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예. 예,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고 MBC 광주문화방송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고향사랑 기부금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2023년도에 그 고향사랑 기부의 첫 해 네네. 시작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한 9억 6천 정도 모았습니다. 뭐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69개 지자체 그 자치구에서 제가 1등했습니다. 아, 그 정도고 예, 금액이. 첫해고 이제 예.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중에 저희가 8위를 했어요. 아. 근데 왜 이제 평가받을 만하냐고 생각하냐면 네. 사실 고향 하면 광주를 생각하는 분은 많지만 광주 동구가 고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잖아요. 네, 동굴을 꼭 찍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개념은 뭐 담양이나 장성이나 예를 들면 네. 시군 단위가 더 강할 겁니다.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여건에서 음. 이렇게 그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은 크게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 기부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아까 질문한 것처럼 네네.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이걸 도와주시면 우리는 여기에 쓰겠습니다를 먼저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ET 야구단, 이스트 타이거즈. 그래서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로 꾸려진 야구단이 저희 동구에 있었거든요. 네. 2016년부터 있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ET 야구단을 살리고 지원하는 데 쓰겠다. 이건 뭐냐면 복지적 측면이죠. 이제 네네. 발달 장애인 청소년들에게도 꿈을 계속 심어주겠다, 희망을 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광주국장 아시죠? 예. 광주국장이 일제시대 때 조선인이 만든 극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마지막 단관극장이 될 수. 예. 지금 거의 뭐 88년이 다 돼가는데요. 네. 현재 뭐 멀티플렉스 극장은 많지만 단관극장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 극장을 굉장히 힘겹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뜻 있는 분들이 협의해서 몇백 명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 인문도시 동구에서 이 공간이 인문적 문화적 거점으로 만들고 이게 또 관광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전국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걸 부활하겠다. 이게 두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프로젝트로 걷어서, 그러니까 2023년, 24년 2해 예. 지금 2년 연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꽤 많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런 이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뜻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신 거죠. 2024년을 3년을 예로 든다면 전국에서 9천 명 정도가 저희한테 기부를 했는데 그중에 70%가 광주 예입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타지 분들이. 수도권 분들이 많이 10만 원 단위의 소액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24년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를 더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반려견이 있잖아요. 네.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동구가 이 반려동물에 대한 카페를, 도시명 카페를 만들겠다는 거를 2024년도에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지정 기부에 대한 이걸 통해서 많이 거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민간 플랫폼, 그동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민간이 주도해서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행안부하고 싸웠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 개선도 했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아마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문화, 복지, 생활체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투자해 갈 생각입니다. 네. 그건 이제 지자체에서 재량껏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태어난 고향에다 기부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마음의 고향을 맞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회자님께서는 네. 어디 사세요? 전 남구에 삽니다. 예, 남구 사는 분은 남구에 기부 못 합니다. 아. 자기 주소지에다가 동구에 하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저한테 지금 동구에 하라고 지금. 제가 명단에 보겠습니다. 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동구의 현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맞습니다. 주위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심지어는 그 잘 나간다는 1층 가게들도 다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최고의 상권이었다고 하면은 충장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충장로를 나가 보면 그래도 과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 최근에 조금 좀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충장로 상권 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동구의 아니 광주의 상징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소상공인들의 생활의 무대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이제 침체되고 쇠락됐는데, 이걸 이제 살려내기 위한 프로젝트로 저희가 2022년부터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억을 투입하는 사업을 쭉 해왔는데요. 충장 상권 르네상스. 예.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점포, 음. 가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게의 경쟁력은 두 가지인데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는 상인들의 역량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제품을 파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경쟁력을 키우는 거고 두 번째는 충장로를 찾는 사람들은 충장로에 와서 가게도 들어가지만 충장로 거리도 걷고 그래서 문화적 공간에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 즐길거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장 르네상스 사업은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충장로에는 이제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욕구가 좀 있습니다. 네. 충장로에 젊은 층들이 와보면 없는 것들이 있다. 특히 이제 충장로 1가부 5가에 네.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의류라든지 뭐 주얼리, 한복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가게 우리가 이제 핵점포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리딩하는 뭔가 그 어떤 상권의 변화를 이끄는 핵점포 사업을 지금 이끌고 있고요. 네네. 충장로 4, 5가에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마을 백화점 개념으로 네. 여기에도 아까 이제 부족한 F&B, 음료라든지 음식 이런 새로운 브랜딩이 좀 괜찮은 업소들을 이끌고 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충장로 그 골목 단위에 많이 비어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그 홍콩 소규모 타운, 네. 홍콩 타운 같은 그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또 원하는 물건들도 사갈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장로의 골목을 관광 상품으로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주얼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광주의 주얼리의 반 이상이 충장로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성장시키는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충장로가 더 살아날 텐데 그 노력 중에 제일 큰 거는 아마 또 충장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충장 축제는 뭐 제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네.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실 건데 그두 가지 충장 축제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충장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어 감으로써 지역 상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품을 만들겠다. 관광 상품, 네. 문화적 상품을 만드는 거고. 또 이제 충장 축제가 야간형 축제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동 축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충장 축제하면 가장 많은 게 퍼레이드. 이 퍼레이드를 옛날에는 낮 시간대에 했다면 지금은 밤 시간대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구경 와서 우리 동구에 많이 야간에 머물리고 자고 가고. 돈도 좀 쓰고 자고 가고 이렇게 하는 축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세계 축제 도시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또 축제 리더상도 저희가 이제 네.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장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3회째 했던 게 버스킹 월드컵입니다. 네. 2024년도에서도 55개국에서 약 758개 팀이 왔거든요.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세계 음악인들의 축제로도 만들어서 대한민국 광주를 동구를 찾는 그런 충장 축제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자,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바로 금남로입니다. 예. 작년에 이제 탄핵 때도 뭐 봤습니다만은 광주가 어떤 위기 상황이 나라에 있다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 때는 금남로로 다 모이더라고요. 예. 그때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 예. 아니면 또 함께 뭐 시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올해도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니물리안 행진곡, 네. 그다음 5.18 광장, 금남로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울컥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광장이기도 하지만 5.18 광장과 금남로는 이제 문화적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MBC에서 2년 연속 그 김치 축제 하셨잖아요. 예. 5.18 광장에서. 민중광장에서 그때 또 했습니다. 사회 보시고 예. 이게 이제 문화적 광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금남로가 또 문화적 광장으로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이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의 시대로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많이 느끼잖아요. 네. 폭우, 태풍.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매월 1회 첫째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이 다 돼서 상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는 누구나 와서 즐기고 뭐 관이 주도하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분들도 여기 와서 물건도 팔 수도 있고 네네. 또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공연도 할 수 있고 버스킹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근 농촌에서 농산품 갖고 와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날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걷자. 그래서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금남로에 나와서 즐기자. 이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금남로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의 역사적 상징이기도 하고 문화적 광장이기도 한 그런 금남로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예. 뭐 걷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걷기가 좀 편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집에서 걷다 보면 예. 광주촌으로 나와서 걷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금남로와 충장로 그 옆에 또 광주천까지 예, 예. 같이 있으니까 함께 또 이렇게 예, 예. 이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금남로 거리 나가시면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금남로하고 광주천 쪽으로 네네. 충장로 일거에서 지금 나무에 불빛이 아, 예. 좀 밝습니다. 한번 예. 구경 나오십시오. 예. 예. 자꾸 동구로 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뭐 상도 많이 타셨어요. 예, 예. 뭐 자랑도 좀 해주세요. 예, 뭐 자랑할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민선 7기 2018년부터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민선단체장이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1995년부터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뭐 상들도 좀 받으셨죠. 네. 받기는. 대통령상을 딱 하나 받았습니다. 어. 근데 제가 민선 7, 8기에 4개 받았습니다. 대통령상만요? 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이렇다면 전국의 지자체 그 행정 전체를 평가해서 주는 생산성 대상이라는 상도 우리가 받았고 우리 동구가.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받았던 상 중에 하나가 그 공공 서비스 디자인. 그래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정책 개발이 있거든요. 네네. 아까 이티 야구단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조기에 발견하는 겁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갔던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맡은 그때 인문학당이 네. 대한민국 문화공간 대상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다음 안전과 관련해서 민방위 네. 관련된 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2014년도에는 정말 다양한 상을 받았는데 우리 그 자원순환 플랫폼이 유일하게 이 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자원순환 네. 센터. 네네. 여기 동그라미 원이라고 이 쓰레기 줍고 쓰레기를 관리하는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통계청장상을 받았고 특이하게. 그다음에 또 그 저희가 복지로 했던 게 그 쪽방촌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1인 가구와 관련된 여기도 또 상을 받았고 그래서 국무총리상, 장관상 제가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왔고 예. 또 청장님께서도 뭐 노력을 하셨겠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그렇죠. 예, 공무원들과 예. 또 함께 움직여 주셨던 주민들이. 예, 다 같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실제로 주민들이 네. 도와주셨고 네. 함께 해주셨고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네.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요. 예. 계속해서 좀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어떤 분이 예. 안녕하세요. 대한노인의 강주 동구지의 이사 윤하연입니다. 청장님, 그날에도 동구가 노인 인구가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3.5%에 이르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동구가 추진 중인 핵심적인 노인 정책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독거노인과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한마디 하겠어요, 청장님. 저 여태 5개구에 없는 노인당 급식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예. 예산이 부족하고 힘드신 줄 압니다만은 25년도에도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예. 없으시더라도 다른 예산을
그래서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아, 노인당 급식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예.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민선 때 시작한 건 아니고 네. 민선 일기에 시작한 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당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동구입니다. 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점심 때. 그건 정말 자랑할 만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한 끼가 상당히 좀 소중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거든요. 같이 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노인당에 나오셔서 맞습니다. 같이 한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구의 노인 인구가 23.6% 정도 되잖아요. 광주시 평균이 약 19.6% 되는데 옛날에 광주시 노인 인구 평균이 한 1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체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점차 더 느는데 동구는 그래도 정체돼 있습니다. 젊은 인구 비율이 좀 높아지면서. 어쨌든 노인 인구 비율은 많은데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작년에 제3차 고령 친화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리 프리어, 장애 없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다음에 에너지, 활력 있는 도시, 노인 어르신들에게. 그다음에 secure, 안전, 제 발음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톡, 소통. 네네. 이런 이제 그 고령 친화 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저는 제가 민선 7, 8개 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 네. 어르신들의 자존감 있는 노후를 보내드리는 것,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게 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5년대에도 작년보다 약 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가시지만 가시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문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기록하는 자서전을 5년 연속했습니다. 네. 그림으로도 그리고 글로도 쓰시고 또 소리로도 남기고 이런 사업이라든지 자존감이죠. 나의 인생도 남길만하다. 그다음에 이제 65세가 되면 이분들 다 또 오시라고 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건지 65세 학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에너지, 활력 넘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급식 이야기하면서 네. 더 뭐 한 거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25년도부터는 어르신들의 그 먹는 그 무료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한 끼당 저희가 300원 올렸습니다. 300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 그것만 해도 7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드시는 음식의 질 높이고 일자리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 초입에 들어선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인생 이막의 설계를 어떻게 할지 도와드리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전통시장 가려면 어려워요. 그렇죠. 힘드시죠. 힘드시잖아요. 네, 힘드시죠. 이 도우미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우미 예, 활동까지. 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 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예. 고령 인구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도 하고 계신다는 예,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동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강다현입니다. 동구의 청년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주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청년 정책의 기본은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는 거고요. 네.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창업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는 말 그대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둘 다 사실은 녹록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구는 지난 한 3년 동안 충장로 상권이나 계림동 상권에 비어있는 곳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청년 빈집 창업 프로젝트를 해서 해왔고 여기에 이제 매년 10곳의 창업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지금 약 80%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하면 50%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창업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창작소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을 해서 만드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마케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청년들 어떤 창업 과정의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또 작년에 만들었던 것들이 청년센터, 네. 청년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들의 고민을 서로 해결해가는 청년 문화의 공간을 만들었고 또 동구에서 와서 창업한 분들이 당장 거처할 부분들 어려움도 그렇죠. 있는데 이런 또 어떤 주거의 공간도 저희가 적은 곳이지만 10곳 정도의 원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예. 청년들이 창업할 때 그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예. 자금적인 부분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사무실 부분도 있을 예. 수 있고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거라든지 아.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월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금융의 어떤 금융권으로부터 받을 때 금리 지원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혹시 이제 창업이라든가 또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동구청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자,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택 동구청장과 함께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의 장기 발전 계획,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이제 도시의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비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떤 만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자살률도 낮추고 빈곤율도 낮추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살만한 행복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동구가 겪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찾아드는 그래서 도시가 활력을 되찾는 문화관광, 체류형 도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전히 변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올해 또 저희가 해야 할 과제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계엄 사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활력을 갖게끔 올해 저희가 5개국과 함께하는 지역 화폐 광주형 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설 전후로 네. 할인율을 원래 광주형 상품권이 7%인데 네.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발행합니다. 많이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눅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주시니까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끝인사 하시면서 말씀 못하신 것까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우리 동구는 광주의 중심이었고 호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10만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광주의 중심으로 동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동구를 많이 좀 찾아주시고 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동구에 있는 전통시장, 충장로 상권, 금남로 상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작년에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2025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택 동구청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 나눈 동안에 느껴지는 것은 동구가 이제 앞으로 따뜻하게 변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더 역동적인 동구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인문 중심 도시 동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